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8번째 시간이고요. 자, SQL 2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조작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데이터 정의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조작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DML, 데이터 조작어의 다양한 사용 예에 대해서 많은 예를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따라 하셔서 그 어떤 식으로든지 데이터 조작어에 대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된다는 거. 학습 목표 역시 DML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DML의 다양한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DML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SQL이라는 것은 역시 1974년도에 SQL의 그 유래를 해서 지금의 SQL을 말하는 거고요. 저지난 시간이죠.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해서 DDL, DML, DCL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랑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DDL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크리에이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DML의 종류도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셀렉트문, 검색문이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뒷부분에 DML의 나머지 부분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고, DCL과 조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SQL 3번째 강의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구조화된 지리어라고 이제 SQL을 말하고요. 자, 입력된 릴레이션이죠. 주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SQL이라는 언어로 뚝딱뚝딱 하는 거죠. 뚝딱뚝딱 해서 결과물, 내가 원하는 테이블, 릴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DML은 조작어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빠르게 셀렉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DML. 자,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셀렉트, 검색하는 명령어고요. 인셔트, 삽입, 딜리트, 삭제, 그리고 업데이트는 갱신 또는 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질적인 그 관리에 사용되는 언어가 DML이고요. 그리고 사용자와 DBMS, 소프트웨어죠. DBMS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또는 프로그래머가 되셔서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면서 셀렉트문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셀렉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요. 또 인셔트 할 수 있는, 또 삽입할 수 있고, 또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갱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DB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쇼핑몰의 DB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쇼핑몰에서는 수많은 회원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 회원들 중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둘러보기 위해서 새롭게 회원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죠.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도 변경하고, 반품해달라 그러면 반품에 관련된 데이터를 또 관련된 데이터를 또 바꾸고, 갱신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서 조작하면서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셀렉트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명령의 구조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보는 순간, 한글 몇 개 없고요. 전부 다 또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되게 간단하고, 재밌게 우리가 이번 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셀렉트, 검색하겠습니다. 뭐를? 어떤 속성을 검색할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거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늘 하는 예를 들어보면, 자,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자,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자, 속성이 있겠죠. ID라는 속성이 있을 거고, 국어 점수라는 속성이 있을 거고, 수학 점수라는 속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테이블 이름을 A라고 가정을 할게요. A라고. 테이블 이름입니다. 릴레이션 이름. A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셀렉트 검색할 거예요. 어디서?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은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그려놨지만, 만약에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회원 수가 많은 그 포털 사이트, 녹색창 포털 사이트 아시죠? 거기에 회원 가입되어 있는 인원수가 몇 천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몇 천만 명에 있는 데이터가 이게 쫙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또 내가 원하는 대상을 검색할 때 쓴다. 그럼 select라는 명령을 주고, 이 테이블이 만약에 A라는 테이블이면 어떻게 쓴다? A. 이라고 쓰고, 속성명이 만약에 ID다. ID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A.ID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A.ID를 써서 이 A.ID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뭐 몇몇 사람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불량 고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as 별칭을 주는 거죠. 뭐 불량 고객 이렇게 적으면 여기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검색을 해서 불량 고객이라는 속성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모셔두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뭐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건을 줘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select A. 속성명 as 별칭 주고요.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테이블명, 어느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에서, 그럼 from 다음에 A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ere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필기 공부할 때, 필기 그 수업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한 번씩 다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낯설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죠? where 다음에 뭘 적어준다? 조건. 자, 어떻게 적어주는지는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것만 이번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다음에 속성명, 그러니까 이 속성에 관련된 얘기로 그룹을 하겠다는 얘기죠. 묶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빙 다음에 조건, 그룹 바이와 해빙은 같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더 바이 다음에 속성명을 적어주면 그 속성명대로 정렬을 한다는 거죠. 정렬할 때 어떻게 한다? 어센딩으로 할 건지 또는 디센딩으로 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어센딩은 오름차순, 디센딩은 내림차순입니다. 자, select문 이런 형식으로 쓰고요.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이런 형태로 select문이 사용되는구나 정도만 이번 페이지에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인셔트는 삽입하는 거라 그랬었죠. 자, 형식은 이렇습니다. 인셔트 다음에 반드시 into가 따라 나와야 되고요. 과거 시험 문제에서 인셔트 다음에 이렇게 into 자리에 괄호를 비워놓고 정답이 into였던 문제도 한번 있었습니다. 자, insert into 테이블명 적어주고요. 테이블명 뒤에 속성명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같이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뒷페이지에. 자, value는 어떤 값이죠. 데이터의 값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적어주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insert, 삽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delete는 삭제가 되겠네요. 자, 이 테이블명을 여기 적어주면서 이 테이블명에 있는 것을 지우겠다. A라는 테이블의 내용을 지우겠다. 왜요? 조건을 주는 거죠. 그 조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뭐 60점 이하 학생은 필요 없으니까 뭐 다 삭제를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조건을 주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속성명. 업데이트는 항상 set이라는 거랑 같이 나옵니다. set.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set으로 같이 나오는 것은 갱신할 거고 수정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할 거냐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속성명 이퀄 데이터 그리고 where 다음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형태로 데이터를 갱신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번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select, insert, delete, update의 사용 형식,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이 될 거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select문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데 select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명령어들이 들어있어요. 그 명령어 중에서 잘 쓰지는 않지만 이런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all이라는 거, select all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all은 당연히 모든 튜플을 검색하라, 모든 데이터를 다 검색하라는 뜻이고요. distinct라고 나오면 중복을 제거한 튜플을 검색하라 이런 얘기겠죠. 보통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아이디가 2개, 3개 있는 사람 있죠. 한 3개씩까지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검색할 때 중복된 아이디는 다르지만 뭐 이름이나 뭐 주소나 뭐 전화번호가 중복된 거 있으면 하나의 데이터만 검색할 때 그럴 때 이제 distinct, 중복을 제거할 때 쓰는 거다. 자, 이런 거는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메모를 해두세요. distinct라는 것은 중복을 제거한 튜플의 검색이다. 이런 것들. 자, distinct 다음에 row를 따로 붙였습니다. distinct row라고 합니다. 중복을 제거하는 거는 똑같은데 선택된 속성 외에 전부를 검색한다는 거죠. 만약에 distinct를 쓸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데이터 중에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만 보고 싶다는 거죠. 나머지는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distinct row를 쓰게 되면 중복을 제거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튜플의 그 모든 속성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때 distinct row입니다. 결과 공통점은 뭐야? 중복을 제거하는 겁니다. 중복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명 다음에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점, 마침표입니다. 점, 이렇게. 점을 찍고 속성명을 지정할 때는 테이블명이 있는데 그 속성이 그 A라는 테이블에도 뭐 아이디가 있고 B라는 테이블에도 아이디라는 속성이 있으면 이거 어느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갖고 왔는지를 컴퓨터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아이디 속성만 쓰면 되는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똑같은 아이디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테이블명을 반드시 마침표로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A.id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검색할 때 마침표를 찍어서 앞쪽에 테이블명을 같이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라는 거 이제 select문 뒤에 가끔씩 붙게 되는데 as는 검색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정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국어 점수 중에서 평균 점수가 아마 60점 이상인 학생들만 골라내죠. 조건을 줘서. 그렇게 골라내서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필드명 자체를 평균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평균이었는데 새롭게 만들 필드는 평균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럴 때 as 뒤에다가 평균 이상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필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제 select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select젤에서 from 다음에 검색할 테이블명 적어야 되고요. where 다음에 조건, group by 다음에 그룹해서 검색할 때 그 그룹 지어서 검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는 학과별로. 그쵸? 그때 이제 함수를 가끔씩 쓰게 되는데 그 함수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그냥 보면 아실 거예요. 약자로 돼 있으니까. max 뭡니까? 최대값. 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고요. 이거는 시험에 이제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적어 드리는 거니까 그룹 바이 다음에 함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max는 최대값 구할 때 쓰는 거고요. mi는 뭡니까? 최소값 구할 때 쓰는 거고 count는 개수입니다. 개수. 몇 개냐? 이럴 때 쓰는 거고 avg는 당연히 뭡니까? 평균을 구할 때 쓰는 거겠죠. average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sum은 당연히 합계 되겠죠. 누적 합계. 합계를 나타낼 때 쓰는 함수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아마 뭐 사무실에서나 뭐 이렇게 가끔씩 요즘 엑셀 못 쓰시는 분 잘 없으시죠? 컴퓨터에서 엑셀이 사무실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엑셀의 기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액세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룹 바이절에서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aving이라는 것은 그룹 바이 절 뒤에 항상 따라 나오는데 조건이 있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조건은 where 절 다음에 조건을 적잖아요. 근데 그룹 바이에서 그룹에 관련된 조건을 적을 때는 having 절 다음에 적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order by는 뭡니까? 오토바이가 아니고 order by죠.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할 때 ascending이나 descending 정렬할 때는 order by 절을 쓴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QL select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네요. 정리 잘 되시죠? 정리 잘 하셔서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지금부터 우리가 select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색하는 걸 바바박 하게 될 건데 그 어떤 명령문을 주더라도 그 검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봤을 때 해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해하듯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SQL의 select문의 구조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건데 자, 요 형식을 여기 원래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끝났으면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세미콜론을. 그러니까 이 명령을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요. 제가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로로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세미콜론이 없다면 이 전체가 한 줄로 컴퓨터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한 줄이 끝날 때마다 프로그래밍에서 한 줄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안 찍혀있는 이 부분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이 제가 이렇게 길게 다 못 쓰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쓰면 돼요. select 테이블명, 점 속성명, as 별칭하고 여기 뒤 붙여서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group by 속성명, having 조건, order b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적어도 되고요. 한 줄 다 끝났으면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세미콜론을 찍지 않고 엔터를 쳐서 내렸으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명령어가 끝날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찍어서 명령이 끝났다는 의미를 컴퓨터한테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SQL문 사용 방법을 첫 번째 화면을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하게 될 건데,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성적표라는 테이블을 제가 가상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적표라는 테이블이에요. 자, 이 성적표라는 테이블이 지금은 5명의 데이터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녹색창 회원 수다, 몇천만 명이다. 그 몇천만 명의 회원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회원들을 검색할 때 뭘 쓴다? select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들여다보세요. 이제 꼴랑, 이 5개의 데이터 중에서 몇 개 이렇게 검색하는 것 때문에 이 select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내가 손쉽게 검색을 할 때 쓰는 거다 하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4개의 문장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문장입니다. 자, 세미콜론을 다 찍었죠. 이렇게 다 찍었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 4개의 문장을 동시에 실행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결과가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의 테이블이 이거란 얘기죠. 원래의 테이블이 이건데 이렇게 해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처럼 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 그래서 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느냐. 잘 보세요. select 검색하겠습니다. 뭐를? 어디서? 성적표라는 테이블로부터 뭘 검색할 거야?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별표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적표의 모든 것을 검색하겠다는 거니까 성적표 테이블이 이게 전체란 말이죠. 이게 몇 천만 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몇 천만 개의 결과가 그대로 똑같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select 검색할 겁니다. 성적표 점 별표죠. 점은 뭐라 그랬어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테이블명,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속성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적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을 가져와라. 어디서? 성적표 테이블에서. 이 성적표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 이름, 국어, 영어, 수학 다 갖고 오라.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볼까요? 얘는 좀 귀찮게 다 적었네요. 그죠? select 검색합니다. 뭐를? 속성명 4개를 다 적었어요. 속성명 4개를 다 적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을 모두 검색하세요. 어디서부터? 성적표라는 테이블에서. 그죠? 그러니까 from 다음에 테이블명을 적어야 된다는 거.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도 볼까요? 자, select 검색합니다. 이거는 또 더 귀찮게 테이블명을 앞에 다 적어줬네요. 성적표 테이블의 이름과 성적표 테이블의 국어, 성적표 테이블의 영어, 성적표 테이블의 수학을 어디서? 성적표 테이블로부터 다 검색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돼요. select와 from 사이에는 테이블명과 속성명이 들어갈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여러분들이 오타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성적표 점, 그리고 이거는 콤마,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표 점 이름이라는 것은 점과 점 사이에, 점은 왼쪽에 테이블명, 오른쪽에 속성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콤마는 하나의 속성과 그 다음의 속성을 구별해 줄 때 콤마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튜플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의미 충분히 파악되시죠? 그죠? 자, 이제부터는 모두를 검색하지 말고 일부를 검색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우선 성적표 테이블에서 이름에 수학 점수는 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서 또 수학 점수에다가 플러스 5를 해서 그 값을 검색한다. 그리고 이름에 혹시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없애서 출력한다. 자, 이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라색 이 내용만 딱 본 상태에서는 좀 감이 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먼저 만드는 게 낫다고 처음부터 어려운 거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보세요. 자, 명령은 이렇게 내립니다. 자, select 검색하세요. 검색. 그 다음에 trim이라는 함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일부러 이 문장을 만들었는데, trim이라는 것은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적어주세요. 자, trim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 뭐다?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다. 자,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가 배웠어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MOD 함수, 나머지 구하는 함수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또 int는 뭐 하는 겁니까? 소수 이하를 절삭하는 함수.
그 외에 뭐 몇 가지 더 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서는 트림이라는 함수는 뭐다? 공백을 제거하는 거. 바로 앞 페이지에서는 최대값, 맥스, 최소값, min, 또 수 계산하는 거, 카운트, 합계, 썸, 평균, 에버리지, AVG 이런 거 다 다뤘잖아요.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트림이라는 것은 공백 제거하는 거야. 여기 데이터 보세요.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해놨는데 여기 그 태윤하고 경 사이에 띄어쓰기 한 칸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림에서 이자 회자 사이에 한 칸 띄어져 있는 겁니다. 이 공백을 다 제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적표 테이블에서 이름에다가 수학 점수는이라는 걸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면 이름에다가 수학 점수는 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 그죠? 공백을 제거해서 딱 붙인 거예요. 그죠? 붙여서, 그리고 수학 점수에다 5를 더해서 그 결과값을 만들라는 얘기죠? 수학 점수가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다 5점씩 더해서 결과물을 만든 거예요. 자, 정리되십니까? 5점씩 더해서. 제발 이런 것 갖고 따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만들다가 이 더하다가 더하기 잘못해갖고 이 결과물이 똑바르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점수에다가 5점을 더한 값을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문인데, 그러니까 지시사항인데, 이게 지시사항인데, 이거를 우리가 SQL에서 셀렉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셀렉트, 트림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름, 그러니까 이름에 트림 함수를 적용하라 이 말이죠. 트림 가로 열고 이름. 무슨 말입니까? 이름에 공백을 제거해라. 거기다 플러스 붙여라. 뭐를? 수학 점수는이라는 글자를 표현할 때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글자, 문자를 표현할 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수학 점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as 다음 이름을 적었죠? as는 뭐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별명을 지정할 때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요게 이름이고 요게 이름이고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름이라고 안 쓰고 성명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여기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명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as 다음에 얘 대신에 성명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성명. 자, 이렇게 적게 되면 여기 성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가셨어요? 그죠? 자, 그리고 콤마 찍고 수학 플러스 5. 그러니까 수학 점수에 있는 이 모든 거에다가 5점을 더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s 다음에 수학이라고 또 붙었죠? as 다음에 수학. 그럼 요게 뭐가 된 거야? 수학이 된 거예요. 그죠? 자, from 어디서부터? 성적표로부터. 성적표라는 테이블에서부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SQL은 그 영어를 쓰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컴퓨터를 최초로 만들었고, 그 미국에서 이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 영어 문법 그대로를 대부분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보통적으로 우리가 회화에서 쓰는 문법이랑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셀렉트문의 명령문의 첫 번째를 우리가 트림이라는 함수와 그리고 as를 넣어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출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 다른 예를 지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주관식으로 한글로 이렇게 문제를 내주고 이거를 SQL 문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적는 이런 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온다? 중간에 이렇게 괄호를 비워놓겠죠. 그죠? 비워놔서 그 괄호를 메꿀 수 있을 정도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눈으로만 학습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적어보면서 학습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리만 파악하면 되게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 시험 문제 받았을 때는 헷갈리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select from, select 별표, 모든 것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성적표라는 테이블로부터. where 다음에 조건이죠. 조건에 뭐가 들어갔어요? 영어 점수가 between A and B, 90과 100 사이를 의미하는 거네요. 영어 수거까지 막 나온다. 그죠? 자, 90점과 100점 사이의 데이터를 출력하라. 자, 성적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어 점수가 90에서 100점 사이니까 90에서 100점 사이가 95, 100 이렇게 두 명이 되나요? 그래서 95, 100 두 개가 출력이 된다는 의미겠죠? 자, 여기서 영어 문법적으로 사실상 between A and B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것 갖고 이제 뭐 따진다? 뭐 X값 자체가 자, 9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이게 맞을까? 9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 왈과 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90에서 100 사이니까 여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답이 뭐 90에서 100 사이라 그래서 100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이거에 대해서 뭐 따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갖고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성적표 테이블에서 영어가 90에서 100 사이의 튜플을 검색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결과물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역시 다른 예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그죠? 자, like라는 거 썼습니다. like. 자, like라는 거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죠. 영어처럼. 영어에서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자, select 모든 것을 검색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성적표로부터. 자, where 다음에 조건에 갑니다. 조건이 이름이 2%, 요 2자입니다. 2%, 요 퍼센트 대신에 별표도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자, 그룹 모양에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대표하는 문자입니다. 와일드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별표, 2%는 뭐다? 2C, 그러니까 2로 시작하는 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적표 테이블 안에 보니까 2C가 몇 명 있어요? 1명, 2명 있죠? 요 2명의 데이터만 결과가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튜플을 검색하겠다는 얘기죠. 자, select 모든 것을 출력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별표 의미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4개의 속성, 모든 속성을 다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조건은 2C로 시작하는 사람, 2로 시작하는 사람. 자, 내용 읽어볼게요. 성적표 테이블에서 2C인 사람의 튜플을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려놓고 직접 써보고 또 쓴 내용을 직접 한글로 읽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봐서 나중에 시험지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요거 퍼센트와 별표 같은 의미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예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select 별표 from 성적표 where 수학 is null. 수학 is null. is null의 의미가 뭡니까? 비어있다. 공백의 의미죠. null의 의미는 공백의 의미입니다. 공백. 자,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학 필드에 비어있는 값, 그죠? 비어있는 값을 성적표 테이블로부터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하나 비워놨어요. 그죠? 수학 필드 안에 성적표. 이 사람은 수학시험 날 결석을 했나 봅니다. 그죠? 아예 점수가 기록이 안 됐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출력하게 만들어주는 성적표 테이블에서 수학 점수가 없는 사람을 출력할 때 is null 쓴다는 거.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됩니까?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거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is null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갈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학 점수가 없는 사람을 출력하는 건데 없는 거 출력할 때 이게 뭐지? is blank인가? 그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항에 만약에 is blank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죠? 답항에 is null만 있으면 null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blank 나오면 null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blank는 우리 SQL에 없습니다. 그런 명령어. 그죠? 반드시 is null, 비어있는 값을 출력할 때. 자, 정리되시죠? 또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계속 이 예제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예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가 다 뽑아봤어요. 한 10몇 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어떤 예제인가 한번 볼까요? select 모든 것을 역시 모든 속성을 출력하라. 검색하라. from 성적표 테이블에서 자, 조건이 있습니다. 왜요? 이름이 조대호이거나 또는 그죠?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 해석되시죠? 성적표 테이블에서 이름이 조대호이거나 수학이 90 이상인 사람 찾아볼까요? 이름이 조대호인 사람 찾았고요. 자, 수학이 90점 이상인 사람. 90점 이상인 사람. 이상이니까 90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 세 사람이 다 나오게 된 거죠. OR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OR 대신에 여기 OR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뭘 쓸 수 있다? AND를 쓸 수 있어요. AND는 뭡니까? 모두 만족.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쓰는 게 AND입니다. AND 연산자. 이럴 경우에는 결과물이 누가 나와? 누가? 아무도 안 나오네요. 그죠?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 없죠? 만약에 조대호라는 학생이 점수가 100점이다. 그죠? 그러면 수학의 100점, 이름이 조대호라는 걸 둘 다 만족했기 때문에 조대호라는 학생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에서는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결과값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든지 출력이 안 되게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OR와 AND의 차이점 같이 알아두세요. AND,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AND는 둘 다 만족할 경우에 나타난다는 거. 자, 좋습니다. 또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자, 또 다른 예제. 자, 이번에는 성적표로부터 또 역시 모든 속성을 검색하는데 조건이 학과 in이라는 게 사용됐습니다. in이라는 것은 뭡니까? 포함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컴공과 그리고 교육, 학과가 컴공, 교육인 아이들을 검색하라. 학과가 컴공, 교육 이렇게 3명이네요. 그죠? 그 3명의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됐다는 거죠. 모든 튜플을 출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별표잖아요. 셀렉트 다음에 별표에다가 여기다가 별표 대신에 이름, 콤마, 뭐 영어.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 이름, 콤마, 영어 프롬 성적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여기 결과가 뭐 나옵니까? 얘하고 얘밖에 안 나와요. 얘도 안 나와. 대신에 뭐야? 데이터는 3명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 3명이 저 조건에 컴공하고 교육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3명은 나오지만 이 2개의 필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별표를 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지. 자, 이해됩니까? 그죠?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이번 페이지에서 여러분은 in이라는 의미 파악해 두세요. in하고 갈로해서 쓰게 됩니다. 저런 in들이 성적표 테이블에서 학과가 컴공이거나 교육인 튜플을 출력하라 했을 때 여기에 갈로를 딱 비워놓고 이건 설명을 주고 이 갈로 안에 답이 뭐냐?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in이라고. 이해되시죠?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각 페이지마다 하는 저런 그 전치사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SQL에서는 전치사라는 말을 안 쓰지만 전치사를 반드시 다 기억을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예제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 성적표 테이블로부터 역시 검색을 하는데 조건이 학과가 컴공인 조건 그리고 학과가 컴공인 아이들을 검색하는데 오더 바이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오더 바이 다음에는 정렬한다 그랬죠. 국어로 정렬한다면 국어 점수로. 근데 선생님 정렬할 때는 왜 ascending, descending 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디폴트 값은 ascending입니다. 기본. 그죠?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무조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descending으로 할 것 같으면 이 국어 뒤에다가 DESC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물론 오름차순 할 때 ascending에 ASC를 적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름차순에 그 뒤에 정렬 뒤에 생략을 하게 되면 기본 디폴트 값이 ascending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성적표 테이블에서 학과가 컴공인 학생이 이 학생 2명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국어 점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국어 점수 따져보니까 얘가 90점이고 얘가 85점이네요. 그럼 오름차순 하면 누가 먼저 나옵니까? 오름차순은 낮은 점수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85점이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겠네요. 자,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겁니다. 컴공과인 학생들만. 자, 정리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받아들이세요. 재미있게. 자, 좋아요. 자, 셀렉트 명령문 사용 방법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자, 셀렉트 검색합니다. 학과. 그죠? 학과를 검색하는데 영어는 AVG 함수 썼네요. 그죠? 함수. 영어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영어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 구한 그 값은 별명을 사용해서 평균이라는 값을 출력하라. 자, 여기에 이 평균이라고 나온 이유는 필드명이 평균에 나온 이유는 이 as에 요거 때문입니다. 그죠? as가 뭐 하는 거다? 새로운 필드명으로 지정해 주라. 그죠? 뭐를? 영어 점수를 평균 구해서 AVG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점수 전체의 평균을 구해서 학과와 평균, 학과와 요거 영어 점수 평균, 요 이름은 이걸로 나오라 했기 때문에 학과 평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뭡니까? 영어 점수의 평균인데 from 어디서? 성적표 테이블로부터. 그러면 그룹을 지으라는 얘기죠. 그룹 바이.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때 그룹을 지어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무슨 그룹? 학과 그룹. 그러면 학과 중에서 경영과 학생은 1명이네요. 그 다음에 컴공과 학생 여기 2명이네요. 그죠? 그러면 경영과 학생 1명이니까 이 1명의 평균은 그대로 85점 그대로 오죠. 영어 점수니까. 맞죠? 영어과 학생의 평균, 경영과 학생의 평균은 85점인데 1명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컴공과 학생의 2명의 점수는 100점과 75점이죠. 100점과 75점의 평균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87.5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학과 학생들이 85점과 95점이죠. 두 명의 평균이 90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점수가 컴공, 경영, 교육 세 가지의 평균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토바이 학과를 디센딩으로 정렬하라. 그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학과 디센딩이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카타파하 이렇게 하는 게 오름차순이고 히읗부터 거꾸로 하는 게 내림차순이죠. 그러니까 키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역 똑같은 기역인데 똑같은 기역이면 우리 뭘 따져야 됩니까? 아야, 어여, 오요를 따져야 된다. 그죠? 아야, 어여, 오요. 아, 이거 잘못됐다. 그죠? 얘 두 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 체크하세요. 그죠? 제가 예전에 만들었지만 만들다 보니까 이거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돼요. 디센딩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내림차순이면 오름차순이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쭉 해서 히읗까지면 내림차순은 히읗부터 시작해서 기역까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기역이 당연히 위에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기역이면 우리가 아야, 어여 순으로 가야 되잖아. 아야, 어여, 오요. 여 다음에 요가 되니까 이거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교재에서 다시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결국은 이 내용은 성적표 테이블에서 학과별 영어 점수를 구하여 학과별 내림차순으로 결과를 출력하라. 그래서 출력하는 것은 두 개의 필드만, 요 학과 필드와 영어 점수의 평균. 근데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데 별명을 평균으로 달아서 출력하기 때문에 평균이 나오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정리라는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른 예제 볼까요? 자, 다른 예제 보면, 자, 이번에는, 자, 셀렉트 학과를 검색합니다. 자, 근데, 카운트라고 돼 있어요. 카운트라는 함수는 뭐 한다? 수를 계산한 함수라고 그랬었죠. 자, 별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수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자, 별명을 뭐라? 학생 수로 준다. 자, 학생 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는 이 별명이 학생 수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는 개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조건에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적표 테이블부터, 자, 조건은 영어 점수가 90 이상. 그죠? 영어 점수가 90 이상. 그룹은 뭐야? 학과. 자,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 볼까요? 얘하고, 얘 3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데, 그거를 그룹 바이 해서 학과별로 그룹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90점 이상 학생들 중에서 컴공과 1명이 있고요. 2명 있고, 컴공과가 2명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경영과가 1명 있네요. 그럼 그룹으로 지었을 때 많은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전체 했을 때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ving count 2 이상인 거. 그죠? having count 2 이상인 거. 전체의 개수가 2 이상인 거에 학과를 이제 그룹화 지어서 그 2 이상인 거를 찾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점수가 90 이상인 거, 개수가 2 이상인 거는 컴공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는 컴공과가 나오고 학생 수는 몇 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내용 읽어볼게요. 성적표 테이블에서 영어가 90 이상인 학생이 2명 이상인 학과의 학과명과 그리고 학생 수를 출력하게 만들어라 해서 2개가 이렇게 속성이 출력이 된 거겠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점점 재밌어 가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검색.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세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셀렉트 모든 걸 출력하세요. 프롬 어디서? 성적표 테이블로부터. 자, 외울 조건은 자, 이름이 not in. 요거는 셀렉트 문이 중복으로 쓰인 거예요. 이중 셀렉트 문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보는데 이럴 때는 항상 안쪽 거부터 먼저 해독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먼저 해독을 하면 셀렉트 검색하라. 뭐를? 이름을 검색해라. 어디서? 봉사활동에서. 봉사활동이라는 테이블이 여기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따로 여러 명이 어떤 학생 봉사활동했고 어떤 학생 봉사활동 데이터가 이렇게 튜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봉사활동 테이블로부터 이름을 검색해라. 그러면 이름 쫙 다 검색하겠죠. 그 검색된 이름에 not in, 포함되지 않는 이름. 어디서? 여기서. 그죠? 이 봉사활동 테이블에 포함되지 않는 이름을 검색해서 성적표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라. 그렇게 추출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있단 얘기야? 이 안에 이 두 학생 빼고 그죠? 두 학생 빼고 나머지 3명의 학생은 어디에?
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있으니까 봉사활동, 나딘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 중에서 얘랑 얘 두 명이 출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봉사활동 테이블에 없는 학생을 두 명을 출력했다. 이 테이블에 없는 학생을 두 명을 출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하면 셀렉트문, 명령문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제가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을 반복 실습하시면서, 종이에 적어가시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사이트의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뒤져보시다 보면, 이 문제가 한 2번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시겠죠? 자, 지금까지 무슨 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셀렉트 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는 DDL 데이터 조작어에서 셀렉트, 인셔트, 업데이트, 딜리트 네 가지가 있었죠? 자, 셀렉트 말고 나머지는 크게 볼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명령은 한 페이지에서 따로 실습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인셔트는 into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요. 인셔트는 반드시 into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인셔트 into. 자, 인셔트 인투 성적표 갈로에서 이름, 학과 이렇게 적으면 성적표 테이블에 있는 이름과 학과 이 말이고요. 속성, 그 다음에 밸류, 값은 홍길동, 컴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하라? 인셔트, 삽입하라.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 아까 이 테이블에 홍길동은 없습니다. 그죠? 없으니까 홍길동, 컴공 학생을 삽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맨 밑에 홍길동 이렇게 홍길동 그리고 컴공 학생 점수는 넣으란 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으로 해서 이게 삽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인셔트 인투 성적표. 자, 밸류. 홍길동 80, 90, 컴공. 이걸 전부 다 삽입하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80, 90 이렇게 삽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학생 입력할 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값이 비어버리니까. 그죠?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 insert into라는 명령을 통해서 넣게 됩니다. 자, 이번엔 delete입니다. delete는 다음에 delete from 성적표 테이블부터 삭제를 해라. 삭제를 합니다. where? 조건. 이름이 조대우인 사람을 지워라. 하필 접니까? 그죠? 자, 성적표 테이블에 조대우를 삭제한다. 그러면 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얘가 완전히 삭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delete from 성적표 테이블의 모든, 여기 delete from 성적표 여기까지 적었는데, 여기는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죠? 그럼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delete 하는 거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 전체를 다 삭제해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업데이트입니다. 자, 성적표 테이블을 업데이트 합니다. 업데이트하면 항상 set이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적표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켜라. 갱신해라. 어떻게 갱신하냐? set 아래 셋 이하처럼 갱신을 하라 이 말이죠. 학과 교육, 그죠? 학과 이꼴 교육. 자, 조건 어떻습니까? 이름이 조대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대호의 학과를 교육으로 업데이트하라, 변경하라. 그러면 조대호의 학과가 뭡니까? 컴공이었는데 얘가 뭘 한다? 교육으로 학과가 업데이트된다, 바뀐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없지만 그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ML의 조작어 네 가지를 우리가 다 학습을 한 거예요.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네 가지. 그래서 데이터 조작어에서는 이 네 가지인데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거는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또는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컴퓨터랑 대화할 때는 대부분 셀렉트문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셀렉트문의 예를 가장 많이 보여드린 거고 그 셀렉트문 자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를 보여드린 거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간에 삽입되는 어떤 전치사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형태의 문장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 DML문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셀렉트문이 가장 중요하니까 셀렉트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예를 들었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다 정리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SQL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DCL에 대해서 제어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제어는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해 드리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조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인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정규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낯설었던 기분이 있습니다만은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목적을 꼭 달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